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인천공항 택시 대기장 통합 배차와 관련해서 조회수가 정말 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몇 편만 더 찍어볼게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좀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봐보죠. 변하긴 변해야 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왜? 1터가 있고 2터가 있죠. 근데 2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님들은 전통적으로 1터를 좋아하시죠. 그로 인해서 오히려 1터가 너무 과하지 않나, 기사들이. 그걸 조금 움직여야 되는 이유도 있다. 자, 일단 이건 뭐냐면 1터와 2터의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로 변했는지를 생각해보죠. 자료를 바탕으로. 이게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1터와 2터의 이용자, 그 다음 2025년 현재 1월부터 7월까지 동일한 기간에 1터와 2터의 이용자. 그래서 23년에 1월부터 7월까지 1터미널 이용자가 2100만입니다. 자, 2터미널은 그때 830만입니다. 굉장히 적죠? 한 30%대죠. 근데 이게 2025년으로 와보면 2025년에 1월부터 7월까지 같은 기간에 1터 이용자가 2700만입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2터미널도 1400만이에요. 거의 절반 넘어가죠. 요걸 이제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2023년에 1터미널과 2터미널의 그 비율, 이용 비율을 보면 대략 30%대입니다. 1월부터 쭉 30%대였다가 7월 정도에 이제 50%대까지 올라왔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30% 중후반입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인데 2025년 현재는 어떻냐? 50%, 매달 50%를 이미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50% 미만까지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2터미널이 활성화가 되면서 1터미널 이용자의 절반까지 올라온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에 30%대였는데 그게 50%대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공항 이용자는 사상 최대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 1터미널, 2터미널 다 통합해서 보면 월별로 600, 600, 600, 580, 590, 590, 620으로 7월까지 현재 4200만으로 당연히 사상 최대를 찍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공항 운행하는 택시 기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개개별 기사님들은 별로 체감이 안 되죠. 운행하는 차량 대수가 증가하니까. 그래서 분명한 건 인천공항 이용자는 사상 최대를 찍고 있다. 그 다음 2터미널이 1터미널 대비 이제 50% 수준까지 이용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나 내년 가면서도 계속 뭐 저비용 항공사나 다른 곳들이 계속 2터미널 쪽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2터미널의 이용자는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왜 1터미널을 통합 배차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양하세요. 그래서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11월부터 6개월 10원 운영, 그 다음에 그 운영 결과에 따라서 2터미널도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몰라요. 또 뭐 이슈가 되고 뭐 서울택시 기사님들은 사실은 어제 이제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경기나 인천택시는 모르겠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서울택시는 단점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서울조합이나 뭐 서울 뭐 택시 관련해서 계속 민원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어그러지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모르겠다. 실제 진행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고 여러 의견들이 쭉 올라와서 그걸 한번 쭉 그래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예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실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면 안 돌아갈 수도 있죠. 민원을 근데 지금 보면 뭐 서울 택시 조합 같은 경우에는 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그러면 기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뭐 공항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이 이거 좀 민원 좀 넣어서 어떻게든 이렇게 안 되게 하는 쪽으로 해라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 서울시를 거치든지 아니면 직접 뭐 어떻게 민원을 넣어서 그게 서울 기사들에게 불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의견들이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 자, 첫 번째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관리자 인력 관련. 아무래도 지금 거기 보면 관리자가 있는데
관리자를 뽑아야 되겠죠. 더 늘려야 되겠죠. 근데 다른 곳들도 있겠지만 택시 대기장은 24시간 돌아가잖아요. 당연히 인력으로 본다면 뭐 상교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7시간, 6시간 미만 근무겠죠. 결국은 다른 부서들보다 더 좀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력에서 뭐 증가를 시키거나 아니면 뭐 운용해서 인력이 덜 들어가게 해야 되겠죠. 혹시 그 관점에서 지금 인력 문제로 인해서 인력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적거나 아니면 지금 같이 관리자 인력만으로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게 아니냐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름 합리적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거기 인공 가보면 플랜카드 다 붙여놨죠. 뭐 사람 더 뽑아라. 지금 사람 너무 적은데 업무가 과중되고 있어서 힘들다. 사람 뽑아라라고 거기 노동조합 쪽에서는 계속 그거 플랜카드 엄청 붙어 있는 거 보셨죠? 운행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인천공항이 뭔가 근로자가 조금 부족한 건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그 노동조합의 주장에 따르면 보고 있죠. 그래서 그걸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 1터를 6개월 운영하고 2터를 한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데 적어도 1터를 6개월 동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뭘까? 결국은 앞에 통계해 본 것처럼 이제 2터미널의 여객자 수가 1터미널 대비 50% 이상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 뭐 멀지 않아 거의 60% 70%까지도 도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1터미널은 오히려 기사님이 좀 적어줘도 돼요. 적어줘야 돼요. 반대로 2터미널에 기사님이 좀 많아져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역사가 오래됐고 이제 공항을 오래 운행하신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1터미널이 익숙해요. 2터미널보다는 1터미널은 뭐 편의점도 있고 거기 좀 여유 있고 이미 낫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사실 기사님들, 오래된 기사님들 거기에서 농담 따먹게 하면서 TV 보면서 식사하시고 느긋하게 쉬다가 운행하는, 마치 그냥 노후에 그냥 계속 있는 거, 계속 마치 뭐랄까 노인정 비슷하게 매일매일 가시는 그런 느낌의 기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재미삼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익숙하게 그냥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뭐 돈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 하는 기사님들이 꽤나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데다가 그 다음 들어오는 기사들 상당수가 1터미널을 아무래도 많으니까 가버리니까 1터미널이 오히려 좀 과잉이 아닌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객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1터미널보다 2터미널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도로 본다면 2터미널의 피크 시간에 문제가 좀 발생하고 그게 더 많이 발생하겠죠. 2터미널이. 거기는 또 승차장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1터미널은 가까우니까. 그래서 사실은 1터미널보다는 2터미널로 자연스럽게 기사님들이 좀 옮겨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죠. 사람이 뭐 하던 게 있으니까, 익숙한 그게 있으니까 굳이 뭐 2터미널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인위적으로 1터미널에서 기사님들이, 손해보는 기사님들이 2터미널 쪽으로 좀 옮기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되죠. 생각해보면 만약에 지금 형태로 된다라고 하면 가장 손해보는 기사님들이 1터미널의 서울 기사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도저히 답이 없어요. 통합으로 해서 진짜 운 없이 김포공항, 지금은 김포공항 가면 이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소위 얘기해서 이제 가장 손해봤다라는 좀 안 좋은 표현을 하시는데 그 김포공항도 4만 원은 나오거든요. 근데 뭐 청라, 송도, 뭐 인천 차이나타운 아니면 검단, 김포 이런 데 손님 많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3만 원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뭐 청라, 송도면 운행 요금은 3만 원이 안 나와요. 통행료 포함해서 3만 원이기 때문에 진짜 적게 나오죠. 그러면 그걸 서울 기사님들이 못 버틸 겁니다. 그건 도저히 말이 안 되고 그 시간당 비용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아무리 뭐 3시간, 4시간 만에 나간다 하더라도 말이 안 되죠. 결국은 가장 손해보는 기사님들이 서울 기사님들이고 그러면 그 서울 기사님들은 어떻게 하냐. 당연히 무조건 기다리더라도 뭐 1시간, 2시간 더 기다리더라도 2터미널 가는 게 정답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서 서울 기사님들은 1터미널에 내려주더라도
상대적으로 일정 이상이 1터미널에 대기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좀 2터미널 쪽으로 가는 기사님들의 비중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2터미널 쪽으로 서울 기사님들을 좀 유도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1터미널에는 뭐 경기, 인천 기사님들이야 뭐 오히려 좀 장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터미널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이제 실제 통합 배차에서 훨씬 빠르고 관리가 쉽다. 뭐 이건 1번 인력 관리와 마찬가지이긴 한데, 사실 지금처럼 이제 지역을 나눠 놓으면 우리 기사들이야 익숙해지면 잘 알죠. 근데 손님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인력 관리에서 뭐 마찬가지지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손님이 건너와 택시 타러 건너오면 뭘 타야 되는지 몰라. 그러면 쭉 보면서 다 물어봐. 네. 그래서 한국인들도 이걸 내가 어디 타야 되는지 몰라서 물어보면 이제 기사님들이 뭐 넉살 좋은 기사님들은 가서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저기 가다 여기 가라 막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외국인들은 아예 이해를 못하죠. 아니 물론 거기에 영어도 적혀있고 뭐 일본어나 중국어 같은 게 적혀있긴 하지만 솔직히 손님이 그걸 한 번에 딱 보고 그러면 여기는 이걸 타는 걸 나눠놨고 그러면 나는 어디 가니까 어디 타야 된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너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외국인들이 막 우왕좌왕 하다가 그 관리자가 있으면 그나마 관리자 눈치 보면서 제대로 얘기해 주는데 관리자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태워 가버리는 기사들도 많아요. 이런 걸 다른 지역 손님을 태워가면 바로 그냥 배차가 제한되죠. 아예 출입 자체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관리하려고 관리자 인력이 있는 거야. 거기에서 그러면 그 관리자를 없는 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훨씬 빠르고 좋지 않냐? 관리자도 적어도 되는데 그 다음 손님들도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럼 그 방식이 뭐냐? 그게 이제 일반적인 선진국인 거예요. 선진국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이제 공항 역사가 오래된 외국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가는 거야. 그냥 줄은 최소화되어 있고 다만 이제 택시 형태, 막 승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다르잖아요. 큰 것들은. 그러니까 그건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언어대나 인터내셔널은 끝에 그대로 둘 것이고 중간에는 그냥 하나로 통합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느 지역 가든지 그냥 외국인들도 딱 가서 저기 택시 타려고 줄 서 있네 앞에서 한 명씩 타네 하면 그 뒤에 그냥 가서 서면 되는 거야. 그리고 타고 내가 어디 가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거기로 가는 거야. 자, 이게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직관적이고 쉬운 거죠. 지금처럼 방식 이렇게 지역을 나눠놓고 하는 것은 한국인도 어려운 데다가 외국인들은 이걸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이걸 막 택시 기사님들도 조언해준답시고 이제 막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에 이제 호객인 줄 알고 외국인들이 여기에 불신을 하는 거야. 이렇게 불신을 해버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버 같은 걸 이용해버리거든요. 아무래도 신뢰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공항 관리자 안내해주는 분들은 택 같은 거 차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조금이라도 신뢰성을 올리기 위해서. 그럼에도 이게 신뢰를 잘 못하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통합 하나 줄로 대고 하면 외국인들도 신뢰를 좀 신뢰성이 올라가고 그 줄을 서서 기다리니까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콜을 부르는 뭐 우버를 부르는 그런 게 오히려 비중이 좀 낮아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예상해 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생각하면 인천 택시 꿀 빨라고. 또 농담입니다. 이건 그냥 인천 택시 개꿀 빨라고.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인천 택시가 제일 유리하긴 하죠. 지금이야 아무래도 인천 기사님들은 요게 시작되면 조금 더 택시 대기장을 1터미널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피크 시간에 이제 인천공항 들어왔다 그러면 원래 같으면 그냥 나가시거나 아니면 영종도 조금 하다가 나가는데 이제는 2터미널 가서 아예 인천만 뽑고 기다리죠. 근데 이제는 1터미널을 한번 뽑아봐도 되는 거죠. 빨리 빠질 때는 뭐. 그래서 인천 택시는 조금 사실은 그냥 유리해요. 이렇게 되면 서울 택시가 제일 손해를 보는 거고. 그 다음 결국 여기에서 연장해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전이라면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생각해보면 서울 기사님들이 나가는 택시가 있어줘야 돼요. 하지만 예전이라면 서울 택시가 인천공항 오는 걸 많이 꺼렸어요.
나가기가 힘드니까 당연히 끓이겠죠. 네. 그래서 예전에 그 영종도 막 인천공항이고 그렇고 어땠냐면 그 어떤 기사님이 얘기해 주는데 진짜 초기에는 콜뱅 같은 기사님들이 떼돈을 벌었대요. 왜냐하면 거의 뭐 그때는 당연히 콜뱅은 뭐 메타가 없으니까 그러면 2만 원, 3만 원. 그러니까 그냥 택시가 없는 상태에서 콜뱅 타면 3만 원, 2만 원을 그냥 고정으로 냈대요. 근데 그게 10몇 년 전, 20몇 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인천공항 시작되고 초기에 저기 영종도나 이런 데 있잖아요. 영종도 안에 이제 머무르는 직원들. 근데 택시는 부족해. 그러니까 콜밴을 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콜밴을 불러서 타고 다니는 식으로 했는데 그때 콜밴은 그냥 타면 2만 원, 3만 원 고정금을 내는 형태였대요. 그때 우리 택시가 산악권 기준으로 서울이 뭐 한 12만 원, 11만 원, 12만 원 그 정도였을 시대였는데 콜밴이 그냥 한번 타면 2만 원, 3만 원씩 고정 금액을 받았으니까 그때 콜밴 기사님들이 영종도 안에서 떼돈을 번 거죠. 그분들 중에서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거고 상당수는 이미 이제 돈 벌고 떠나신 거고. 그래서 야, 그것도 참 대단하다. 근데 그때 이제 결국은 인천 택시야 어차피 인천이니까 있는데 서울 오는 기사들이 서울 인천공항 가는 걸 꺼리는 거죠. 갔다가 오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서울 기사님들을 어떻게든 인천공항에 붙들어 두고 나오려고 하면 결국 서울 기사님은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작이 이렇게 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기사는 충분하고 1터미널은 오히려 이용 비율에서는 2터미널로 좀 옮겨 가야 되는데 기사님들이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조금. 그래서 그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예전부터 해왔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될 때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유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 관점에서 뭐 하는 게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현재도 사실 대기장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카카오 가맹이면 저는 콜 쫄 거예요. 그냥 가맹이신 기사님들은 그 택시 빙빙 돌잖아요. 도는 그 기사님들이 다 콜 쪼는 기사님들이거든요. 근데 비가맹일 때도 카카오가 콜 쪼면 나오는 확률은 뭐 대기장과 비교 안 될 정도로 빠르거든요. 그래서 가맹 기사님들은 굳이 대기장 들어가지 마시고 빨리 나가겠다 그러면 계속 빙빙 승차장 쪽 빙빙 돌아보십시오. 빈 차로. 그러면 콜 빨리 뜹니다. 물론 그걸 또 대기장이나 일반 기사님들이 싫어하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손님들이 아예 콜을 부르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손님이 모르는 사람을 그냥 태우는 그건 문제죠. 그건 맞아요. 욕먹어도 되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승차대가 있어도 무조건 콜을 불러서 타는 걸 좋아하는 손님들이 꽤나 계세요. 특히 외국인들은 더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이 존재하니까 사실 콜 쪼는 기사님들이야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저도 뭐 가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맹 기사님들은 지금도 그냥 대기장보다는 빙빙 돌아보십시오. 특히 피크 시간이면 가맹차는 콜 엄청 잘 뜰 겁니다. 굳이 뭐 대기장을 몇 시간씩 기다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 여튼 그래서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요거 조금 더 기사가 나와주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정보가 있으시면 좀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